안녕하세요.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P47 and P97 프로틴 실험에 대한 졸업 포스터 발표를 맡게 된 정수현입니다. 발표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47과 P97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입니다. 먼저 P97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97 또는 발로신 컨테이닝 프로틴을 줄여서 VCP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백질은 생체 내 단백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질에 존재하며 AA 플러스 상과 단백질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단백질인데 이는 P97이 생체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P97은 ATPase의 기능을 포함하며 망융합과 같은 세포망 리모델링, 세포 주기 조절, 세포 사멸, 프로테아존 및 리소존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97의 N말단 부분부터 순서대로 N-터미널 도메인, 줄여서 NTD라고 하는 부분과 D1, D2 이렇게 총 3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메인은 링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1과 D2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이 ATPase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P97은 ATP가 결합되어 있을 때와 ADP가 결합되어 있을 때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P97은 P47과 같은 단백질 어댑터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됩니다. P97과 P47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이 복합체 형성에 있어 P47이 갖고 있는 본연의 무질서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47은 UBA, SEP, SHP, UBX 이렇게 총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독립적인 도메인은 링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UBA와 SEP를 연결하고 있는 링커의 길이가 길어서 유연함을 갖는데 이로 인해 P47은 그 자체로 무질서함을 갖게 됩니다. P47은 모노유비퀴틴화된 스네어 단백질인 신탁신5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P97이 골지체 유사 분열후 재조합을 포함한 세포망 리모델링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47의 N말단 UBA 도메인은 3개의 나선 다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47의 UBX는 P97의 NTD 부분의 C말단을 결합합니다. UBX와 SHP는 P97의 NTD와 결합하여 P97과의 바인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에 ATPase가 관여하므로 이러한 ATPase의 일종인 P97이 어떻게 P47과 상호작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들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P97과 P47을 발현시킨 후 이를 정제하고 정제한 단백질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인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틴 발현을 위한 플라스미드를 이콜라이에 도입하여 단백질을 발현시킵니다. 이콜라이가 발현시킨 단백질을 히스테그 어피니티를 이용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1차 정제합니다. 그리고 이를 젤 필트레이션하기 위해 농축을 진행한 후 젤 필트레이션으로 2차 정제를 진행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프로틴 익스프레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틴 익스프레션 실험 과정 중 플라스미드를 이콜라이 도입하는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플라스미드에는 항생제 내성 형질 발현을 위한 유전 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면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제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두 플라스미드 모두 카나마이신을 사용했습니다. P47 발현을 위해 사용한 플라스미드는 P47i이고 P97은 VCP22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실험에서 사용한 플라스미드에 대한 정보입니다. VCP22는 P97의 N터미널 도메인 부분인 21번째 아미노산인 아스파라진부터 192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까지를 발현시키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통해 발현된 단백질의 분자량은 약 26kDalton입니다. P47i는 P47의 SEP보다 조금 앞부분의 링커 일부부터 SEP, SHP, UBX까지를 발현시키는 플라스미드입니다. 이 플라스미드를 통해 발현된 단백질의 분자량은 약 20kDalton입니다. 이 두 플라스미드 모두 로제타2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플라스미드가 도입된 셀을
배양하고 이 셀들이 발현한 단백질이 발현시키고자 했던 단백질이 맞는지 SDS 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셀이 발현한 단백질은 세포 내부에 있으므로 셀의 세포막을 파괴하는 과정인 소니케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소니케이션을 진행한 후 센트리퓨지를 통해 슈퍼네턴트 줄여서 숲과 프레시피테이트를 줄여서 PPT를 분리할 수 있는데 이때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숲에 존재합니다. 셀이 발현한 단백질이 발현시키고자 했던 단백질이 맞다는 것을 SDS 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단백질을 히스태그 어피니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와 젤 필트레이션을 통해 정제했습니다. 히스태그 어피니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정제하고 나면 원하는 단백질이 녹아있는 ET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현시키고자 한 단백질에 있는 히스태그가 니켈이 찰징되어 있는 컬럼을 통과함에 따라 컬럼 내부에 붙게 됩니다. 이후 니켈 컬럼과 더 잘 바인딩하는 농도의 이미다졸 용액을 순차적으로 농도를 높여가면서 흘려줍니다. 단백질보다 더 잘 붙는 만큼의 이미다졸이 녹아있는 용액을 흘려줄 때 단백질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용액을 ET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ET에는 원하는 단백질이 고농도 이미다졸 용액에 녹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고농도의 이미다졸 용액에 단백질이 녹아있는 상태는 좋지 않으므로 용액 내의 이미다졸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인 디솔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디솔팅을 진행한 후 젤 필트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솔팅이 끝난 후 4ml 부피까지 농축하여 젤 필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4ml라는 부피는 로딩에 사용할 루프의 길이와 사용할 컬럼에 수용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젤 필트레이션이 끝난 후에는 이 과정을 통해 정제된 단백질이 발현시키고자 했던 단백질이 맞는지 SDS 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젤 필트레이션 과정에서 UV 피크가 높게 나오게 될 경우 따로 일루트를 1ml씩 끊어받게 됩니다. 이 구간의 프랙션을 따로 샘플링하여 SDS 페이지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진행한 실험에서 플라스미드 P47I의 익스프레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SDS 페이지 결과 사진입니다. 마커의 25kDa 부분 근처보다 살짝 위쪽에서 짙은 밴드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현시키고자 하는 단백질의 분자량인 26kDa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발현시키고자 했던 단백질이 제대로 발현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꺼운 밴드가 생긴 ET1, ET2, ET3를 모아 디솔팅하고 이를 농축하여 젤 필트레이션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젤 필트레이션이 끝내고 UV 피크가 높게 나타난 구간을 샘플링하여 SDS 페이지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젤 필트레이션은 단백질이 컬럼을 통과할 때 크기가 작을수록 더 긴 경로를 따라 컬럼을 통과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제하는 방식입니다. 컬럼에 단백질 샘플을 로딩하고 이후 버퍼를 흘려주면서 UV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흑광도가 일정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컬럼을 통과한 용액을 따로 받는 방식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X축은 흘려준 버퍼의 부피이고 Y축은 그 지점에서의 UV 흑광도입니다. 높은 피크가 찍힐수록 단백질의 농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짝수번의 프랙션을 골라서 샘플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커의 25kDa 부분보다 살짝 위쪽으로 두꺼운 밴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높은 UV 피크가 나타난 부분인 2번부터 18번 프랙션을 모아서 농도를 측정했고 현재는 -60°C에서 다음 실험을 진행하기 전까지 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진은 플라스미드 VCP22의 익스프레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SDS 페이지 결과 사진입니다. 이전에 랩에서 진행했던 실험들에서 워시 30과 워시 50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 따로 워시와 일루트를 나누지 않고 LT와 WT만 구분하여 단백질을 받아 실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워시는 컬럼에 붙어있는 단백질은 떨어지지 않은 채 불순물만 씻겨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미다졸 농도의 용액을 내린 결과를 의미합니다. LT는 숲을 그대로 컬럼에 로딩하여 내린 결과를 의미합니다. 마커의 25kDa 부근에 거기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두꺼운 밴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20kDa 부근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발현시키고자 했던 단백질의 분자량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원했던 단백질이 제대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높은 단백질 농도를 보였던 부분을 따로 모아 디솔팅한 후 농축하여 젤 필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VCP22의 젤 필트레이션 과정에서의 UV 프로파일 그래프와 SDS 페이지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X축은 흘려준 버퍼의 부피, Y축은 UV 흑광도입니다.
앞부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난 UV 피크는 냉동 보관 중에 단백질 샘플이 어그리게이션이 생기면서 크기가 커져 빠르게 칼럼을 통과했던 부분이 찍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단백질이 정제된 구간은 46번부터 61번 프랙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연속적인 프랙션이 46번부터 57번까지를 골라 샘플링하여 SDS 페이지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커의 25kDalton 부근의 조금 더 아래쪽 대략 20kDalton 부근으로 두꺼운 밴드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음에 진행할 실험을 위해 높은 UV 피크가 나타났던 46번부터 57번의 프랙션을 모아 부피 1ml, 농도 22.2mg/ml까지 농축하였고 현재는 마이너스 60도씨에서 냉동 보관 중입니다. 이 실험은 P97과 P47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현재는 각각의 단백질에 대해 젤 필트레이션을 이용한 정제까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젤 필트레이션이 끝난 P97과 P47을 각각 농축하여 같은 몰록로 B로 맞추고 이를 1대1로 혼합하여 그 상호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